공수 배례 사랑합니다. 오늘은 2주차 수업입니다. 차 따는 시기와 차 보관법에 대하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인 우리들이 제일 먼저 수확하는 차는 오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전보다도 먼저 수확하는 차가 있는데 혹 아시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네, 천상에 있을 차. 이름 예쁘죠? 네, 청명절인 4월 4일부터 6일까지 어린 녹차잎을 따서 고중구포로 법지한 차로 1인당 5방울 정도 해서 마시는데, 그 맛은 천상의 이슬처럼 맑고 향기롭다 하여 천상의 이슬차란 이름이 붙어졌고요. 유곡 스님께서 이 차를 드시고 나서 능히 한 방울의 차로 천잔의 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천상의 이슬차라 합니다. 전 이 두 가지 설명이 다 맞다고 보는데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늘이 내려주신 귀하고 귀한 이슬만 먹고 자란 차. 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천상에 있을 때 한 번도 접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가 향이 곱고 이쁘고 귀한 천상에 있을 때 한 번 내려드리겠습니다. 보기도 좋잖아요. 모든 차는 따뜻한 물로 마시는데 이 차는 찬물에다 내린답니다. 처음엔 6분, 다음엔 3분 우리는데 그냥 마시지 않고 입안에 약 3초, 5초 머금어서 목에 넘기다 보면 콧구가 입안에 그 향이 펴져 있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귀하고 맛이 좋은 차라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전. 네, 4월 20일에서 25일 전후로 5일 전, 5일 후로 따는 차인데, 봄이 빨리 오면 빨리 수확을 하고 늦게 오면 늦게 수확을 하겠죠. 네, 그래서 차 재다 시기는 각 지역 기후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닦으면 우리나라는 고구 5일 전에 딴 차를 작설차라 하는데, 이는 차의 쌍 모양이 참새 혀 모양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참새 작, 참새 혀 설. 네, 그래서 작설차라고 하고요. 이 차는 100도씨 물에 끓여 60도에 식힌 물로 부어 2분 정도 차를 우려 마십니다. 네, 우전은 아미노산 성분이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대안인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아주 부드러운 맛이 나지만, 단점이라면 가격이 너무 비싸 차를 처음 접한 선생님들에게는 전 거구 후에 제다한 세작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세작. 네, 4월 25일에서 5월 5일, 5월 10일 채입에서 만든 차인데, 고구 입하경에 채다하는 차로 세작이라고 하는데, 이 차는 어린 새순으로 만든 차로 쌉쌀하면서 구수한 맛이 강해 감칠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차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차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차이기도 합니다. 네, 차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차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많이 애용하고 마시며 좋은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중작. 중작은 5월 6일에서 5월 중순 말일까지 채워가는 차인데, 차차는 녹차의 강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후에는 떫은 맛이 아주 강해 이 차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작보다 값이 싸므로 중간 품질의 녹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이 찻잎으로는 녹차보다는 발효차, 홍차를 만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5번째, 대자. 네, 5월 말일부터 6월 말일까지 채입하는 차로, 즉 여름에 채자하는 차이겠죠. 네, 잎이 가장 크고 잎이 억세고 강한 차로 이 찻잎 가지고는 녹차의 맛을 내기가 힘들어서 전, 떡차,
돈차, 전차, 즉 벽돌차, 보이차로 만들길 권하고 싶습니다. 찻잎을 쪄서 절구에 찧어서 돈처럼 둥글게 만들면 돈차, 벽돌처럼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만들면 전차, 즉 벽돌차, 떡처럼 넉넉하게 만들면 떡차. 네. 그 다음에 후지차.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름도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후지차는 일본인이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녹차는 찻잎으로 만들어서 카페인 있죠. 그런데 이 차는 그 녹차 잎이 아닌 녹차나무 줄기를 잘라서 만들기 때문에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이 마시기에 아주 좋은 차입니다. 단점으로는 한 번밖에 우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가격은 쌉니다. 일본인이 먼저 만든 후 지금은 보성에서 많은 보성 제다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하면 카페인이 많다고 싫어하는데 이 녹차의 효능은 다른 차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암 발생 억제. 녹차의 탄닌, 즉 폴리페놀은 인체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암을 예방하고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찻잎 중에 폴리페놀 성분 이외에 찻잎의 영록소나 섬유소 등도 돌연변이가 억제 효과가 있어 강력한 발암물질의 하나인 아플라톡신, 즉 곰팡이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가족력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모든 병명은 다 유전이지만 유전인가 뭔 병이 있어요. 혹 아시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네, 권지우쌤. 네, 심장병이라고요? 아닙니다. 에이즈, 한생병. 이 두 가지 병명은 선천적보다 후천적인 게 훨씬 많아요. 네, 이 두 병만 유전이 아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유전이기 때문에 내 몸에 맞으면 많이 드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성병 예방. 여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죠? 네, 유방과 자궁인데 자궁과 여성에게 자궁 경부암을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특히 여성 선생님들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콜레스테롤 제거, 고혈압, 동맥경화 저하. 네, 녹차의 카테킨류는 혈중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찻잎 중에 비타민 C와 색소 성분들이 고혈압과 동맥경화 억제, 차 속의 카테킨 성분이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식중독 예방. 네,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있죠? 네, 그것은 이 녹차가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대해서도 무독화 시키는 작용을 함께 함유하고 있고요. 일반 항생제와 같이 내성질의 출현이나 부작용 또나 독성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성이 강하다 보면, 즉 장이 튼튼하다 보면 식중독도 안 오겠죠. 네, 그래서 녹차를 많이 마시면 좋다. 다섯 번째, 콜레라 예방. 네, 차 액기스와 차의 주 성분인 카테킨류는 콜레라균에 대한 향균 작용, 용혈독을 불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예방 효과를 지니고 있다. 평소에 음식 섭취와 차를 마시는 습관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는 것. 여섯 번째, 충치 예방. 가용성 불소가 다른 성분에 비해 풍부하므로 치아 표면의 범랑질을 강화시켜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차를 마시면 충치를 예방, 탄닌의 항균 작용으로 입안의 세균을 없애줍니다. 치아와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불소는 어린 찻잎보다 거친 차에 많이 합니다. 즉 세작보다 중작보다는 대작이 많다. 식후에 녹차를 마시면 구취 냄새도 제거하고, 찻잎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마늘 냄새, 입 냄새도 예방이 되고, 차는 치아 표면에 불속 코팅 효과가 있어 치석 형성 억제,
충치 세균에 대한 살균 작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가 애릴 때 녹차를 우려서 그 우린 잎을 입안에 잠시 머물렀다 뱉으면은 이 아린 것이 없어집니다. 네, 7번째 항산화 작용. 네, 피부 미용과 노화 억제, 탈모 억제. 네, 항산화 작용이란 우리가 식품 중에 지질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가산화 지질을 합성하는데 체내의 조직이나 장기에 해를 주기 때문에 식품 중 지질화 산화를 막아준다. 변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비타민 C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라면 녹차의 카테킨은 비타민 C보다 항산화 작용이 훨씬 뛰어난다. 네, 그래서 마셔야겠죠. 네, 전 세안부터 머리 감고 바디 하는데 녹차 우린물로 다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중금속 제거. 녹차 중에 카테킨 성분이 중금속 이온과 착물 형성 또는 화학적인 흡착에 의해 수중에 중금속이 흡착되어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찻잎을 함께 끓여 마시면 카테킨 성분에 의해 중금속이 흡착되어 체내에 흡수 억제되게 하고 체에 배설되어 중금속 축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건 무슨 말이냐? 강원도 탄강 여천에 공단 있죠. 거기는 쇳가루가 많다고요. 그래서 끝나시고 나면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는데 이것보다는 녹차 한 잔이면 훨씬 좋겠죠. 네, 그러다 보면 그 중금속이 내 몸에 축적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지방간 예방. 지방간이 오래되면 뭐가 되죠? 네, 간경화로 되는데 이러한 것도 예방을 한다. 10번째 염증 치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증 수치가 가다하면 생활하는데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방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뭘 검사하죠? 네, 소변과 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소변에는 그 사람의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피에는 염증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셔갖고 무슨 병이 있다는 걸 아마 의사 선생님과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째 기억력 증진. 네, 기억력 증진은 기억력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치매라는 미운 사람이 와요. 네, 그 치매라는 것이 옛날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젊고 나이 든 어르신 오고 상관없이 오는 게 치매랍니다. 이런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면역력 증가. 자, 면역력 증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비상 상황인데 면역력이 강하다면 이런 것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에는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변비 개선. 변비 개선. 잘 먹고 소화도 잘 하는데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차를 꾸준히 마시다 보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다이어트 효과.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중국의 주 메뉴가 뭐예요? 네, 기름진 음식이 대부분이에요.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처럼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다지 몸무게가 난 사람들이 드물죠. 살이 찌거나 몸무게가 나간 사람은 녹차를 권하고 싶은데 또 쌤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쌤님, 몸이 뼈빼운 사람은 무슨 차를 마셔야 되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네, 녹차는 녹차인데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발효차, 홍차, 대홍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5번째, 알코올 중독 해소. 네, 알코올 중독 해소는 뭐냐면 우리 남편분들이 저녁에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속이 쓰리다고 콩나물국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콩나물국을 끓여주는데 네, 그거보다도 녹차 몇 잔만 드시게 되면은 아마 속쓰림을 예방하실 겁니다. 그래서 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술을 마시는데 마시기 전에 속쓰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유나 녹차 등을 마시면 알코올이 이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국이 숙취에도 좋지만은 녹차도 좋다는 점 숙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팥집에 죽집에 가면 죽이 나오기 전에 밥을 줘요. 그와 똑같은 현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 녹차에도 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특히 자기 전에 차를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 혈압이 높은 사람은 서작보다도 중작이 좋다. 예, 카페인이 적기 때문에 발효차, 홍차, 그 다음에 대용차. 네, 세 번째, 공복에 너무 진한 차를 마시면 구토를 하는데 이것은 카페인이 탄닌과 갑자기 이점막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복에 마시면 안 된다. 네, 네 번째, 저혈압 환자나 손발이 차고 이장이 매우 약한 사람은 엷은 차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거나 식후에 마시면 된다 해서 식후 한두 시간 있다 마시길 바라고, 음식도 짜고 싱거운 것이 있듯이 우리 차도 짠 차가 있고 싱거운 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차를 진하게 내리면 짠차, 차를 옅게 내리면 싱거운 차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차를 조금만 넣어서 소량으로 넣어서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지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식후 30분, 약 복용 후 1시간 후에 차를 마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왜? 차는 약 성분을 몸에 흡수를 하지 못하게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이 완전히 내 몸에서 흡수된 다음에 차를 마셔야지 약의 효과도 보고 차의 효과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마시면 약 효과를 못 보겠죠. 그래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아시고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그냥 차만 마시지 말고 꼭 다식과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찻자리에 가면은 생과일을 꼬쟁이에 길게 끼워서 놔두는데 아주 색깔이 이쁘죠? 한데 차는 이 생과일과 절대 금물입니다. 왜? 생과일을 함께 드시면, 차와 함께 드시면 속쓰림이 있어요. 그래서 트름이 나면서 굉장히 속이 쓰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생과일 드시는 것은 조금만 억제를 해주시라.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차에도 궁합이 있는 다식이 있어요. 그래서 건가루나 과일로 만든 평가나 정가, 양갱이가 있는데 스님들께서 스님 평가는 뭐고 정가는 뭐예요? 질문을 하신 스님들이 계셔요. 네, 평가는 설탕에 절여서 설탕물이 다 녹은 다음에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 평가, 정가는 그 설탕물에 절인 것을 다시 한번 설탕물에 끓여서 넣어서 마지막에 꿀을 한 방울 떠뜨려서 만든 건 정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찻자리에 나가면 정가를 많이 피하셔요. 왜? 꿀을 넣기 때문에 좀 끈적거림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를 많이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화가루 다시, 흑임자가루 다시, 녹말가루 다시기 있는데 이런 다식도 가루이다 보니까 이빨 사이에 끼기 때문에 찻자리에 나가면 많이들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다식은 견가루, 치즈마리, 흉글, 청사과, 홍옥사과, 복숭아, 오렌지, 감, 생강, 연근,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파인애플입니다. 자, 여기서 평가하고 양가가 있는데, 정가가 있는데, 평가는 청사과, 홍옥사과, 복숭아, 파인애플. 네, 정가는 균글, 오렌지, 감입니다. 차생활에 있어서 다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요. 그래서 차차례 꽃이라면 다식과 다, 차자리에 넣는 꽃이라고 보죠. 네, 다식과 다인데 차를 마실 때 다식과 함께 먹으면 이를 보호할 수 있고 영양이 공급되어 차로 인한 대사 기능이 활성화에 따른 효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식과 함께 드시기를 권하고요. 또한 다식은 차 맛과 향을 즐기는데 아주 도움을 주며 커피는 한두 잔이면 되는데 우리 전통차는 장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차를 마시기 때문에 다식과 함께 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그냥 마시지 말고 다식과 함께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차가 우리에게 주는 또한 행복한 밥상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녹차 잎으로 만든 녹차 장아찌, 차를 마시고 나면 그 잎을 말려서 놔두었다가 손님이 오시면 다시 물에 잠시 담궈서 건져서 물기를 짠 다음 마늘과 소금, 참기름으로 간을 하여 나물 대신 만들고요. 곤드레 밥, 네, 경기도나 강원도에 많이 있는데 녹차로도 우리가 그 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곤드레를 넣으면 곤드레 밥, 녹차를 넣으면 녹차 밥인데 녹차 잎을 우린 잎을 밥 지을 때 넣든지 밥 풀 때 함께 넣어서 뒤적거려서 먹으면 녹차 밥이 되는 겁니다. 고기를 삶을 때 생강을 넣는데 왜 비린내 제거 때문에 생강을 넣으실 겁니다. 근데 생강을 넣지 마시고 녹차 한 움큼만 넣으시면 고기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향이 좋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다음엔 겨울에 김장 담글 때 녹차 2봉만 양념에 함께 넣어서 김치를 담그면 아주 맛있게 숙성과 발효가 되고요. 또한 냉장고 탈취제, 천연 탈취제죠. 네, 냉장고 탈취제도 들면서 이걸 말려서 또한 꽃나무에 주면은 꽃나무의 영양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차 한 입 하나, 한 입 버리지 마시고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셔서 귀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차의 제다와 차의 효능, 차의 장단점, 다시기의 수업을 마무리하였고 이제 차의 보관법에 대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루하시죠? 네, 지루하시면 맛난 향이 난 차 한 잔 드시면서 하시게요. 네, 백미라 선생님은 차를 어디에다 보관하시죠? 아, 냉장고요. 박명희 선생님은 어디에다 보관하시죠? 아, 그냥 차방에 두고 마신다고요? 네, 저도 차인이 되기 전까지는 차가 들어오면 그냥 아무데나 마시고 던져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인이 되다 보니까 차 보관법이 따로 있더라. 보관해서 마시면 아주 귀한 차가 되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두냐? 선생님들 냉장고에다 이제 두시는데 냉장고에다는 우리가 무엇을 보관하고 있어요? 네, 음식, 생선, 과일, 야채 모든 것을 함께 두는데 거기에다 차를 보관하게 되면 아주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차는 너무 예민해요. 많이 여러 겹을 쌓더라도 그 냉장 음식물을 다 지가 흡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차를 마시게 되면 그 차 맛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그 차는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용하신 옹기, 즉 항아리, 아니면 요즘에 조그만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와인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음료수 냉장고. 네, 그 조그만 냉장고를 사서 차를 넣으면 차 냉장고가 돼요. 네, 거기다 보관하시게 되면 5년, 10년, 20년을 놔둬도 차 맛은 변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만약에 변했다 하면 홍배기를 갖고 홍배를 하시면 됩니다. 홍배라는 것은 뭐냐? 묵은 차를 200도, 300도에 끓인 뜨거운 솥에다가 다시 덮은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홍배기에다가 홍배기나 깨끗한 후라이팬에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이렇게 덮어서 차를 마시게 되면은 이제 막 갓 덮은 차의 향과 맛과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귀한 차를 다시 맛볼 수 있습니다. 단 금방 마실 차는 이렇게 차통에다 보관을 하여 마시도록 하고요. 오랜 기간 보관할 때는 항아리나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는데 보관하실 때도 네, 지금 봉지에다 개에다 연 원리를 분명히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왜? 차를 그에 덮어갖고 그에 다 소화는 못 시켜요. 네, 그러면 남아요. 두봉, 세봉이 남은데 그걸 그대로 놔둔 데다가 올해 2020년도에 차 덮은 것을 다시 놔뒀을 때는 무슨 차가 작년 차인가 올해 차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원리를 꼭 기재를 해서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커피는 미운 사람과도 마실 수가 있어요. 한 잔이면 되니까. 아, 그래, 자, 미워. 그래도 차 한 잔 하자겠으니까 한 잔이면 되겠지 하지만은 우리의 전통차는 3잔도 좋고 5잔도 좋고 7잔도 좋고 10잔도 좋아요. 마셔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사랑의 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우리의 전통의 차 한 잔에 많은 사랑하시고 많이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공수 배례 감사합니다.